혹시 여기서 딸기 좋아하시는 분? 사과는요? 저는 사실 귤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열심히 먹다 보면 문득 사과는 왜 이름이 사과일까? 딸기는 왜 딸기가 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름의 유래부터 이와 관련된 영화와 책 등 다양한 이야기까지 과일들의 TMI를 제가 모두 들려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다들 과일 한 조각씩 입에 물고 디저트처럼 들어주세요. 저번 주에 분명 가을이 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일렀나봐요. 아직은 덥네요. 늦은 장마라도 찾아온 듯 며칠 내내 비가 쏟아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맑게 갠 오늘 하늘을 보면 아직은 여름이구나 싶어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을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혹시 모두 수박을 불러오셨나요? 과일은 왜 과일일까? 저는 김하윤이고요. 조금은 서운해할 여름 과일 복숭아와 함께합니다. 복숭아의 이름은 아쉽게도 정확한 유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성화라는 단어가 복숭아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복숭아를 뜻하는 한자와 영어 어원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복숭아 도자는 나무 목자와 조짐 조자가 만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갈라질 조자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숭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매우 극단적이었다고 해요. 복숭아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물론 집안에도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점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조짐조자는 발음 역할 외에도 복숭아가 신적인 것과 관련된 과일임을 뜻하기 위해 쓰였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복숭아는 영어로 피치라고 합니다. 원래는 페르시아 사과란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중 페르시아를 뜻하는 펄시쿰이라는 부분이 프랑스로 넘어가 빼쉬가 되고 중세 영어의 피취가 되었다고 하네요. 복숭아 노래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곡이죠.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올게요. 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에는 예로부터 복숭아에 얽힌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요. 중국의 고전소설 서유기에도 복숭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손오공이 하늘나라로 불려가서 복숭아 나무들을 관리하다가 호기심에 그만 복숭아들을 모두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복숭아들이 불로장생을 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손오공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는 못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결국 손오공은 부처의 벌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 땅 밑에 갇히고 말았다고 하네요. 복숭아를 먹고 죽지 않게 됐다는 설정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이 복숭아를 꽤 신성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달콤한 복숭아는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일 통조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유통되는 것이 바로 복숭아 통조림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복숭아 통조림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복숭아 통조림은 1810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영국의 피터 듀란드라는 사람이 양철로 만든 통 안에 미리 조리한 음식들을 넣어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통조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겨우 200년이 조금 넘은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통조림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통조림 뚜껑을 편리하게 여는 통조림 따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해요. 벽에다 힘껏 던져서 통조림을 찌그러뜨려 열거나 망치와 못으로 찍어서 열거나 혹은 칼로 뚜껑 부분을 힘껏 찔러서 어렵게 열고는 했답니다. 88 Rising
조지, 블록보이 JB의 피치잼 듣고 올게요. 수박과 함께 복날에 먹는 여름 대표 과일로 과즙이 많고 향긋하며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품종별로 맛이 다양해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꼭지 반대쪽으로 갈수록 당도가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백도는 과육이 하얗고 육질이 무른 편이며 단맛이 강하여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재배 품종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황도는 과육이 노란색이고 육질이 단단하여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었고 현재는 생식용 품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천도는 껍질에 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육은 노란색이고 매우 단단합니다. 일반 복숭아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강한 신맛과 향기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당도가 높고 산미가 적은 과일을 선호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당도와 산미가 적절히 조화된 과일을 선호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요즘 알려지고 있는 납작 복숭아가 있는데요. 납작하게 생긴 모양 탓에 영어로는 도넛 피치, UFO 피치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복숭아보다 새콤한 맛이 적고 단맛이 강합니다. 누가 눌러놓은 것처럼 생겨서 그런지 둥근 복숭아에 비해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갖고 다니며 먹기 편합니다. 새로 만든 품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원산지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노고기 먹은 복숭아도 바로 이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도카 복숭아, 신비 복숭아, 개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신비 복숭아는 모양은 천도 복숭아와 비슷하지만 특유의 신맛이 없고 백도 마냥 달아서 최근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6월 말과 7월 초 사이에 딱 2주 동안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복숭아 100개를 준비한 다음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낸다. 과육을 꿀에 졸여 신물을 뺀 뒤에 다른 꿀에 넣고 다시 졸인다. 복숭아를 건져 올려서 말리고 차갑게 놔두면 달콤한 복숭아 정과를 먹을 수 있다. 18세기 조선들의 양반들이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복숭아는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요리법이 복잡하지 않아 아직도 한식 디저트 가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레시피만 들어도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주로 드시나요? 과일은 식사 후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데요. 새콤달콤한 과일들처럼 이 라디오도 수요일 점심에 디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하윤, 기술의 윤지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과일로 만나요.